지금부터 지재단 강담은 그대 그리움을 하든가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죠? 좀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출판 사업을 준비해 왔고 오늘 첫 번째 출판 기념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지재단 강담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강담원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평양에서 기녀의 딸로 태어나 8살 때 김해로 옮겨와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43년에 태어난 차산배전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조선 말에 활동한 이제 개화 사상가이기도 하고 김해 출신의 문인 화가입니다. 김해 문인 함액의 어떤 시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록과 어떤 강담원의 시를 통해서 두 사람의 어떤 만난 시기라든지 나이를 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김해는 한 사람을 지극히 그리워했고 김해의 산과 강과 하늘을 사랑했고 그 마음을 한시에 담아 여성 한문학의 맥을 이었던 지대당 강담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성 문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인물이고 또 한문학 작품인 지제당구를 또 새롭게 번역해서 이번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제당 강담원의 시를 읽고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대 그리움을 아는가 역주자이신 이성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시장님과 이제 많은 의원님들도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제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아마 조금 오늘 참석이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 좀 대신 전해드리고요. 먼저 김차영 김해시 문화관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식 대한체육회 고용능력개발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철수 대산미술관장님 오셨습니다. 김옥 아트센터 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해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락 김해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복희 김해문인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선희 김해민예총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영정 김해미협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경숙 김해여성포럼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봉수 상동면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옥 청년작가협회장님 오셨나요? 네, 아직 차소정 수로문학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호영 가야예술진흥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강동민 가야오페라단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철 김해문화관광재단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차영 김해시 문화관광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반갑습니다. 김해시 문화관광국장 김차영입니다.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진짜
저도 뭐 되게 오래 사는 건 아닌데 비를 사고서는 제일 많은 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한 부서는 아니지만 저 이렇게 한 바퀴 시내하고 동료 쪽하고 와 진짜 우리끼리 직원들끼리 말하는 그랬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가야왕도기 때문에 비 피해 없다, 큰 재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와 진짜 처음 경험하는 비 피해였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현장들 돌아보시고 하신다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자리도 조금 아쉽습니다. 시간 되시지 않을 거고. 어쨌든 오늘 지재당 강담 출판 기념회 이게 이 일들이 한 시작된 게 한 4년 정도 이성희 교수님 참 역주를 하시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들 만들어져야 풍성한 문화도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수고들 많으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석철 기내문화관광재단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출판 기념회고 여러 시인을 기리는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왔습니다. 담은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역작을 해주신 이성희 교수님께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편지는 외우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겠죠. 담은 누나, 사실 저의 성적 취향은 연상이 아닙니다. 연합니다. 그런데 살짝 연상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손꼽아 보니 누나와는 겨우 10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산이 형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시선이 절로 났습니다. 맞습니다. 내려놓은 불 맞습니다. 나는 누님의 춘몽이 좋습니다. 제 춘몽은 이렇습니다. 주름을 살짝 걷었더니 해가 뉘엿뉘엿 님 계신 곳으로 길잡이를 합니다. 푸른 버들가지도 난간을 덮어 푸르렀습니다. 초록은 동색 한마음으로 그대를 그리워합니다. 가지에 걸터 앉은 황금 꾀꼬리마저 소리를 그쳤습니다. 님차 떠나는 누님의 꿈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해, 버들가지, 꾀꼬리가 숨죽이며 바라보는 그곳 장안에서 누님은 벌써 님을 찾고 있네요. 혹시 누님이 취향이라면 차산형은 취랑 아닐까요? 님을 향한 누님의 연정이 늘 푸르듯 누님을 향한 형님의 사랑도 푸르기를 바라는 마음, 누님이 던져준 그 시적 자유와 그 애틋함이 내게는 연상에 대한 환상이 되었습니다. 8살 출가, 13살 첫점, 15 결혼, 16 생이별, 17엔 사별. 누님의 시로 쓴 자서전에는 온통 10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님의 삶도 사랑도 모두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향연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여성, 우리는 당신을 여르신 강다문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금능의 곳곳을 시어로 풀어내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살아보려 합니다. 당신이 차산을 품었듯 우리는 이제 당신을 품습니다. 이곳 김해를 사랑하는 또 다른 강다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재단 수준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이제 출판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저희들 출판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두 번째 출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상현이라는 칼럼니스트,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상현 씨가 지금 김해 뒷국에 대한 책을 원고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북 디자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수원 시립미술관 김찬동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내년에 그 김용원 미술관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김용원 선생님의 자서전이 올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이제 김해의 어떤 문화적 자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활자화하고 책으로 만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김해가 책 읽는 도시의 어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책을 쓰는 도시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리에 그 축하 공연이 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지제당 강다운 한시집에 실린 멀리 계신 님에게라는 시낭송과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에는 이윤주님이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가야금의 안숙현, 피아노의 박선아, 그리고 바이올린의 김요한, 첼로의 김경수님의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무대를 세팅하는 동안 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님의 강타 님은 높은 용나무 되고 나는 등불 되어 백년을 얼싸는 가지가
찾는 도끼 가까이 올까 두려우니 정에 불이 배어가면 그를 어찌하여. 꿈에서 언뜻 만난 것 분명하여 반쪽 이불 따뜻한데 잠깨니 비었구나. 그런 판촌잎과 오동잎 어젯밤은 빗소리 오늘 밤은 바람소리 대구실을 다 짜고 배철에서 내려와 수중발 그도 노을빛을 마주하고 강남 곳곳에 천궁이 푸르게 우거져 제비는 날아오르는데 님은 돌아오시오. 두변 소리에 봄이 깊어가는 누각에 올라오지 않는 님을 쓸쓸히 기다리네. 복사꽃까지 가슴도 하여라. 한 점 뒷걸없는 피가로 대복난간에 해모장식 비단 바람은 온갖 꽃 향기를 날리고 다망새 주령 밖에 비 내리고 진흙 머금은 붉은 제비 낭낭히 말을 하네.
루트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2부에 감상하실 공연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책도 만들어지고 뭔가 하나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좀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구입하시면서 이성애 교수님의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공연 마치고 나서 교수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교수님의 사인을 받아서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좀 해보고 뭐 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라고 하죠, 그죠? 그 시간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성애 교수님과 여치원님이 함께 진행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 여성시 강다문의 시를 담은 그대의 그리움을 아는가 출판 기념회에 진행을 맡은 저는 여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앉겠습니다. 네, 올해 7월이죠. 김해문화재단이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해를 알리는 콘텐츠에 지금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판 유통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해문화재단일 때도 책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을 하지 않으니까 서점에서는 살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출판 유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가치와 자산을 또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김해 여성 시인 지재단 강다문 한시집 그대의 그리움을 아는가 출판을 했는데요. 오늘 그 출판 기념회의 주인공입니다. 시집 역주자 이성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 대표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일단 대표라고 하니까 되게 쑥스럽습니다. 일단 교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성애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님이시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적필제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계학 부산연구원 상덕문화대학 부학장님이시고요. 그대 그리움을 아는가 지대단 강다문 시집의 이제 번역자이시기도 하시고 차산 배전에 대한 연구 저서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대서의 생산과 유통, 조선의화가 조일영 저서 등 아주 많은 저서들을 내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요. 먼저 여 대표님에게 제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뭔가요? 여 대표님과는
제가 이전에 잠깐 안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뭐 문화기획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축하를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이 너무 훈훈한데요. 김해가 이제 법정 문화 도시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민 자산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음악회 있으면 가서 참여도 아니고 그냥 관람하는 그냥 평범한 시민에서 김해 문화재단이나 또 김해시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고 참여시키고 그리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또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저도 시민 자산화에 한 발짝 다가서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덕분에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출판 기념회의 진행을 맡은 김해 시민 자산 여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뭐 변함없이 책 읽고 뭐 쓰고 강의하는 게 제 지금 일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강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강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재단 강다운의 시를 처음 번역해서 출간한 게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개정 증보되어서 다시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축하드리면서 소감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보다도 먼저 이렇게 오늘 책이 출간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해시와 김해문화관광재단 특히 대표님께 그 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또 드리던데 이 책이 김해에서만도 한 3여 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책이 나오도록.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면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선옥 차장님께서 실무를 맡아주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도록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통화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이선옥 차장님께서 오늘 출판이 된 게 더 홀가분하고 기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김해시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송글순 과장님께 제가 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네. 본격적으로 이 시를 증보를 하기 위해서 김해를 들락거릴 때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애를 써주셨지만 저와 곳곳에 답사도 많이 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와, 그러면 그 두 분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럼 개정 증보 출간인데요. 크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처음에는 2002년에 이제 저가 혼자서 정말 조용히 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문하는 보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낍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학자로서 또 지역에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거의 알아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제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 이렇게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 이게 공부하는 거고 학문하는 학자의 임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질문에 대해서는 책이 이제 증거와 그전과의 차이점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성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대로 가자고 했고 사실 제가 성문에서도 썼지만 증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새 책이나
새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도 달라진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혼자서, 제가 김해 출신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금능잡시의 34수의 그 곳곳의 김해 지역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그냥 한 문으로서만, 한 시로서만 좀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오류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문화원의 김우라 원장님이라든지 또 박물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많이 이제 잡아주시고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물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네, 지명에 대한 또 설명이 각주로 아주 많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명이나 장소에 대한 또 고증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더 유심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또 TV나 매체를 통해서 강다문, 역사인물, 지재단 강다문 인물을 또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20년 전만 해도 강다문 인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강다문을 알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때는 저도 강다문을 몰랐습니다. 지재단은 초기 저 연구 범위에 들어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저는 그 조선 후기 서화가들을 좀 다루면서 김해의 유명한 서화가였던 차산 배전에게 이제 몰두를 하고 배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재당과 지재당 시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를 읽다가 사실 지재당에 빠져들었어요. 네, 왜 빠져드셨나요? 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재당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긴 시로 읊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는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차산 배전에 대한 그 사랑, 그리움의 시가 있었는데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차산이라는 상대를 빼고 우리가 그 시를 읽더라도 어떤 한 개인 또는 한 여인이 어떤 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아주 절절하게 애절하게 담겨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김해 곳곳을 노래한 그 34수의 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김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해와는 많이 달랐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좀 번역을 해서, 한문학자로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학계에, 지성계에 좀 알리고 또 김해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재당고의 또 금능잡시라는 또 34편의 연작시로 김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물론 그 애절하고 애틋한 시도 물론 교수님의 마음을 끌었겠지만 어떤 시의 구체적인 내용의 감상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시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한 편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네, 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가 사실은 어떤 작품 시도 그렇지만 읽으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게 제일 좋겠죠. 개인의 경험이나 정서로서 읽는 게 제일 좋겠지만,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이 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로 이제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지재당의 삶을 노래하는 것, 그거는 기녀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기녀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시를 우리가 일반화해서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금능잡시의 김해 지역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인데, 선입견 없이 읽어도 좋겠지만 이제 그런 포인트를 두고 읽는다면 좀 더 시의 그 행간에 있는, 이면에 있는 어떤 의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시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맞습니다. 이 강다문의 시적 가치도 되게 높지만
또 그녀의 발길, 눈길이 닿은 김해의 아름다운 산천과 또 지명들이 또 눈에 그리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집을 또 구매하신 분들은 135페이지하고 150페이지에 보면 또 그때 당시에 김해 서민들의 일상을 잠시 엿볼 수가 있는데요. 135페이지에 보면 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연지공원 근처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한 번역을 조금 해주신다면. 이 번역시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저보고 시 한 수를 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낭송을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언제 어떤 시를 좀 좋아하고 좋아하느냐를 얘기를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2부에 그 신곡 발표를 할 때 그 시들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오페라단 단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라고 했을 때도 제가 추천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들을 좋아하는데 일단 사회자께서 여 대표님이 135쪽을 저보고 읽으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네. 채원 씨라고 해주십시오. 네, 번역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화꽃 핀 곁 순지로 중년 부인 앞에 가고 젊은 부인 따라가네. 답곡마을 밤 내내 물레 소리 울리니 내일 아침 남쪽 시장에 새 시를 팔겠네. 이 시도 사실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이 시가 아마 그때는 제가 여기 연지공원인가를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처음 낸 책에는 조금 오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젊은 부인과 중년 부인 두 여인만 이 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목화의 물레로 시를 짜서 이제 밤 내내 시를 짜는 겁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그래서 뭐랄까 저로서는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두 여인이 얼마나 삶이 어렵겠냐 싶기도 한데 이 시를 얘기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제당 시를 읽으시면 시들의 이제 깊이 생각을 따져보면 김해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많이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지제당의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겹다거나 뭐 그런 묘사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당시 김해 서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목소리로 또 시낭송을 듣기에 4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럼 150쪽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시는지 네,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친근하게 듣는 동료가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50쪽. 이렇게 읽으라고 할 줄 알았으면 저도 아까 신앙송 하시는 분처럼 조금 연습을 했을 텐데 150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시네요. 영운동은 모두 나무꾼의 집, 탁탁 나무 베는 소리에 해시 기운에 심리 길 가서 땔감 팔고 돌아오는 달밤, 분산 꼭대기에 노래소리 울리네.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인제대학이죠. 제가 사실 인제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아마 이게 마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삼방동 영웅마을. 네네. 그 지대당이 살았던 당시에는 여기가 전부 나무하는 사람들이 계셨나 봐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또 그거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가서 팔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오는 삶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데 사실 여기는 그런 힘든 마음이 없고 아주 오히려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 팔고 또 달밤에 돌아오면 쓸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텐데 또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그 노래 소리가 분산 꼭대기에 아마 울려 퍼졌을 듯 합니다.
네, 우리 강다문 이야기를 하면 조선 후기 여성 시인 황진이, 매창 이런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여성이 낸 시집, 강다문이 낸 시집이 갖는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 문학인, 여성 작가, 여성 작품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발굴도 되고 연구도 되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그 조선 시대가 갖는 이제 지성적인 환경은 있겠지만 굉장히 적은데 특히 시집을 발간했는 걸로 좁히면 더 적습니다. 네. 생각나는 걸로 말씀드리면 난설원 허초이가 있고 이옥봉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또 유명한 구한기녀였던 임해창이가 아마 시집 형태로 나온 게 있는데요. 아마 그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시집으로는 나온 게 없지 않냐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지제당의 시 그리고 또 이런 시집으로 묶여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일종의 발간이 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네. 차산이 발간을 네.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가 다시 지금 이렇게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문학사적으로도 좁히면 여성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제당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살았으니까 조선 후기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한문학, 여성 한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문학계에서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문학계에서 매창공원 문학기획을 꼭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강다문이 이렇게 알려진다면 역으로 기회로 또 문학기획을 올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서 교수님의 이런 번역이 또 시집이 얼마나 의미가 깊고 기회의 소중한 책인가를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 출판 유통으로 전국에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저까지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너무나 애절하고 또 애틋한 내용들이 많은 서정시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차산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차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는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차산과 지제당을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두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제당은 기녀였고 차산은 물론 이제 부인이 계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최소한 시집을 통해서 보건대 아주 그 절절한 어떤 연인 관계였던 것 같고 다만 그렇지만 지제당 시를 보면 굉장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해제를 쓰면서 머뭇거린다, 아날로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제당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항상 뭐랄까요? 그러면서 이 점이 참 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제당이 차산의 경우에 그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차산에게 보내는 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몸이 여였는데 그것은 내가 당신을 그리워해서 여인 게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원래 몸이 약하다.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라고 하는 거는 지제당이 김해 기녀였기 때문에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고 네. 차산의 경우는 이제 말년에 제가 아는 차산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활동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말기 상황도 좀 어려웠지만
그래서 김해로 내려와서 김해 관아 함어정에 좀 오래 있었다고 차산의 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두 사람 다 시, 서, 화를 잘했기 때문에 지제당도 그림을 잘 그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쉽게 만나고 쉽게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지제당 같이 이렇게 시를 문학을 잘하니까 아마 차산이 많이 매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 들려드릴 시들이 너무나 애절하고 그런 마음이 애틋한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또 차산 대전의 이야기를 살짝 여쭤봤습니다. 네, 이런 역사 인물에 대한 컨텐츠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또 영향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 조금 여쭤봅니다. 네, 저희는 사실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전에 이 김해에서 살면서 이 지역을 오랫동안 가꾸고 그래서 지금처럼 또는 지금 같은 환경을 만든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라는 것은 항상 과거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여 년 전에 이 김해를 얘기하고 있는 34수에 담아서 지제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제당의 시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한다면 이른바 김해에서 얘기하는 로컬학, 김해학으로서 그래서 이런 지제당의 시를 바탕으로 더 나은 김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혹은 특히 더 여기 계신 여러 김해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 문화 자산을 또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다양한 컨텐츠로 발전을 시키는 게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또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북토크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으면서도 또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아까 센터장님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됐나요? 네, 초과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 2부 안내를 잠시 드리고 북토크를 마칠까 하는데요. 교수님 잠깐만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DM 솔리드 앙상블이 금능 잡시에 선율을 입혀서 탄생한 과거하고요. 또 신앙송이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시간을 선물할 겁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늘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촬영해야 되는 거야? 일단?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단체 촬영을 하고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항문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리플렛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셔서 네, 후기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 촬영을 할 텐데요. 요즘 트렌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교수님하고 요 입구 쪽에서 저희가 반대로 앉으면 네, 단체 촬영이 아주 쉽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예, 잠시 후에 2부 공연 진행할 텐데요.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님께서 지금 와 계시거든요. 한 번씩 좀 진행해주세요. 일찍 오시려고 하셨는데 아마 수행 일 때문에 늦으셨다가 조금 이제 도착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2부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분 뒤에 2부 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이 52분이거든요. 자, 아까 2부는 지났다고 치고 5시부터 2부 공연을 진행할 텐데요. 뭐 잠시 화장실 가져오실 분들 그리고 QR코드로 또 그걸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시에 뵙겠습니다. 망국루 높은 곳에 홀로 난간에 기대니 불필이 소리 끊어져 쓸쓸히 혼을 녹이네. 가는 비는 교방 남쪽 두둑에 내리고 떨어진 꽃은 비단 신의 붉은 도장 찍네.
어린 나이 잠자리를 줬는데 잠자리 꼴이 하르르 뜨고 잠시 보니 주변 고리에 붙더니 어느새 복사꽃 끝에 붙어있네. 해는 횡강물에 떨어지고 아이는 연을 캐네. 꽃은 남겨두고 잎은 남겨두지 마시게. 쏟아지는 빗소리 견딜 수가 없다네.
님과 이별하며 아득한 고갯머리 흰 구름 날고 서쪽으로 가는 필마 돌아올 날 언젠가 지간의 잼을 찾던 빈객들 흩어지고 청령 아득하여 행제 위에 어긋나네. 열나무에 버들꽃, 아홉나무에 꾀꼬리, 꾀꼬리와 꽃 어지러이 누굴 위해 바쁜가. 쓸쓸히 맞은 봄은 적적하기만 하고 해성은 밖은 노을만 지네.
제비꽃처럼 초가지붕 덮지 못하고 들보도 깊어져 부엌 아궁이 불 떼지 못해 오래도록 자네 둥지 정하지 못하고 날아 돌아가니 초가집 가난함을 제가 아는구나. 푸른 동에 줄이는 조음절기 홀로 난간에 기대어 쓸쓸히 바라보네. 만장대학 굴은 막막하고 사춘단 아래 비가 부슬부슬 봄바람 이별 후의 그리운 정은 열폭 어전지에 몇 수의 시를 쓸고
어디서 왔는지 한 쌍의 나비 가벼운 금박옷 보아라. 밤마다 꽃 사이에서 자고 아침마다 꽃 속을 날아다니네. 다만 꽃이 예전 그대로라면 꽃 같은 한한 마음 어찌 어기리요.
10월 강남엔 비 내리니 북쪽엔 눈 내리리라. 북쪽에서 눈 만나시거든 빗속에서 그리워하는 저를 생각하소서. 지정을 방문하여 바라보니 봉산의 빛깔 여러 해 꿈에 들어 푸르네. 옛날 이별자리 어디든가 상봉 또한 이 정자라네. 바라보니 봉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공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마치고 나가시면 또 이성희 교수님께서 사인회를 하실 예정이거든요. 귀한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DM 솔리스트 앙상블 더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